인문관광 세미나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타이틀은 운을 이기는 작은 행동의 마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따로 붙인다면 도대체 어떤 놈들이 운 좋은 사람들인가? 나는 그 속에 낄 수 있나 없나?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나한테 그런 선배가 없나? 실은 있었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나한테 조경학과를 가라고 추천해준 우리 매형. 그 다음에 나한테 대학원은 내가 갔고 박사과정을 관광으로 추천해준 우리 선배. 그런 사람들이야. 지나보면 그런 것들이 나를 연결시켜 준 거였어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점들이었죠. 실패한 것도 많죠. 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 걸려갖고 정황 맞고 뭐 하여튼 그런 구구절절이 이 짤짤이 그거 하다가 또 걸린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학생회 간부도 했었고 학생회 간부 하다가 거의 잘릴 뻔하기도 하고, 그런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대학을 못 나왔습니다만 KS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 때는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이렇게 수업 못할 것 같죠. 근데 저는 대학 와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하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만약에 명문대학 하버드나 뭐 그런 데 나왔다고 치면, 외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치면 여러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왜 저러지? 도대체 뭐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한양대 의대 교수가 칼럼 써놨더라고요. 니네 의대생 다 나가라. 의사라는 숭고한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옆으로 셉시다. 행운 얘기하는 것도 할 건데요. 의대생을 시험을 다시 보게 해줘야 되느냐 마냐에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대생 다시 보게 해주면 공인중개사도 이야 하고 데모하고 기간 지나면 우리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해줘야 되고요. 또 뭐요? 포크레인 기사도 다시 보게 해줘야 되고요. 또 위험물 처리 기사도 다시 보게 해줘야 되고요. 뭐로 막을 거야 그거를? 근데 의대생들은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뭐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죠. 지금도 내년에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국민 건강 생각했다고. 그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밑에도 바로 밑에 동생 의사기 때문에 그 안에 의대생들이 말하는 그런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불합리함이라는 걸 그런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그렇게 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하면서 시험 또 보게 해달라. 그거 갖고 또 대모하고 또 휴업할지도 모르죠.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어쨌든 공정이라는 거 갖고 잠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많이 말씀하시고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두니까 뭐 우리는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니는 뭐냐 뭐 그런 또 얘기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공정한 건 어렵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유한 가정도 있을 거고요.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알바하고 돈 벌어서 등록금 하고 그리고 겨우 학교 오는 사람하고
부유하게 있다가 내리 자다가 느긋하게 학교 오는 사람 차 타고 온다고 치고, 그럼 그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면 공정한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할 끝이 없어요 이거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제 결론은, 그래서 그 마이클 셸던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도 같은 문제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책을 가지고 지금 도쿄대 교수가 뭐하고 한번 해봤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인문관광 세미나에서는 역사, 문화, 철학 그런 걸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간 거죠. 현실적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간 건데,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갈등이 되고. 그 역사, 문화, 철학을 하기 위해서 2년간이나 3년간 쫙 읽고 정리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다시 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져야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인문관광 세미나라는 타이틀한 제목이긴 한데, 지금 이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한테는 그닥 막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으나. 그래서 쉽게 가자 강의하기는 이게 더 어려워요. 그 역사, 문화, 철학 같은 건 노트도 다 돼 있고요. 줄줄이. 그건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죠. 해갖고 그걸로 하면 쉽게 안 보고도 하겠구만. 최근 몇 년 들어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 정의, 공정, 말끝마다 나는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그 공정이 도대체 뭔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나중에 고민을 하시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운 좋은 놈은 도대체 뭔데? 그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일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있대요. 경제학과에 진학을 해서 했는데 우연찮게 선배가, 야, 그 대학 동아리에서 2년국 하나 우리 할 건 동아리 대학 할 건데 시나리오 한번 써봐. 그게 이 사람을 유명한 만화 영화 감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시작한 일. 앞에 사례가 다 그런 거죠. 참 그런 사례들만 또 어디서 주워왔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현세라는 까치라는 만화 영화, 웨인 구단의 까치, 웨인 구단이라고 여러분 시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이현세. 이현세는 미술과를 가려고 그랬대요. 고3 때, 그때는 고3 때 신체 검사를 했나 보죠. 신체 검사에서 색약, 미대 못 가요. 색깔을 뭐 구별을 못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거든요. 색깔을 구별을 못 해요. 색약. 그래서 보면 하늘을 막 고동색으로 칠해 놓고요. 그 유치원에선가 그랬던 것 같죠. 선생님 불러고 얘는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 가지고 생각이 뭔지, 자기는 그렇게 보인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제가 안식년하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때도 막 그림을 그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린 그 그림이 초등학교 때는요, 걔가 색약이라는 걸 알고 일일이 다 그대로 그 팔레트에 짜줬어요. 요건 무슨 색 무슨 색 외우게 하고. 저도 그런 류의 부모밖에 못 돼요. 근데 나한테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국에 갔을 때요. 미국에 갔는데 얘가 그린 그림이 저 벽에 붙어 있더라고. 와, 얘는 다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세계인 걸 그 선생은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은 요대로 가야 되는 거고, 미국 그 선생은 다른 관점을 중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자꾸 만들어내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나오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아까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관점에서 그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좀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성공할지 알아요. 확률이 높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저도 같은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현세 얘기도 생명인데 믿음 못 가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야 새끼야, 그럼 색깔 안 쓰는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런 그림이 어딨어? 만화. 그래서 만화가 된 거예요. 굉장한 만화가요. 지금으로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기안84? 그 정도쯤 되나 보다. 예? 그거 갖고도 또 뭐죠? 여성을 비하했네 어쩌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배에다 뭐 조개를 깠다나 어쩌나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도 저는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방송 하차시켜라 난리치거든요. 지금은 온 나라가 뭐 물어뜯을 것만 찾아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만화를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방송 하차시켜라 쓰고 난리를 치죠. 조국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만 하면 그냥 야당에서 난리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참 확고하고 온 나라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부터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사가 막 적당히 하고 그 승진을 빌미로서 판사들한테 이렇게 판결해라 저렇게 판결해라.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아무도 그 법원의 법원은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법원, 항소, 대법원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또 난리를 치죠. 하긴 미국도 그래요. 트럼프도 결과가 나와도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 부정투표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온 나라가. 백인은 흑인 때문에 못 살겠다. 흑인은 백인 때문에 못 살겠다. 서로 공격하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게 경제예요. 옛날에 그 클린턴인가요? 나올 때 그랬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게 대통령 슬로건이었죠. 투표할 때, 선거할 때. 예, 경제가 좋으면 다른 잡소리가 안 나오죠. 경제가 안 좋으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하는 일은 희생양을 찾아요. 그걸 앞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판이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은 계속 심화되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옛날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잘해주려고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자본주의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백성은 신경 안 쓰죠. 자본주의는 있는 자들을 위한 게 자본주의고, 아직까지 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주의는 안 나왔고, 일부 북유럽은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또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또 사회주의 그러면 또 저 교수는 또 공산주의네 지랄 또 연병 떨, 그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세금을 많이 내요. 쉽게 말하면 핀란드 같은 경우요. 그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급여 받잖아요. 그러면 급여 받는 순간 바로 세금 내버려요. 그때 당시 인터넷 아니게 세무서 가서 내버려요. 정확하게 내요. 그리고요,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것도 핀란드일 것 같아요. 빨간 신호등에 갔어요. 신호 위반이에요. 그럼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제시하잖아요. 그럼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안법령이 걸리면 3만원짜리 딱지 내요. 재벌 회장에 걸리면 3천만원짜리 딱지를 내요. 벌금 액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걔네는 대학까지 전부 다 공짜예요. 정부에서 다 대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 내요.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우리나라요, 국민의 반은 세금 안 내요. 이리저리 면제해주고 다 해서 세금 안 내요. 문제가 있죠. 저도 세금 많이 내죠. 근데 나보다 많이 내면 더 많죠. 그래서 저도 꿍얼꿍얼 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고민은 안 하죠. 세금 조금 걷고 복지는 많이 해주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라고 그래봐요. 죽일 것 같이 달려들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구만 지금 세금 내라고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떤 세상이 옳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실은 인문관광 세미나 같은 원래 취지의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궁극적인 강좌의 목표는 고민하라, 생각하라,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공정함을 외치기 전에 과연 나는 공정한가 생각해 보세요. 기안84를 방송에 하차시켜야 된다고 그러기 전에 또 양현석인가도 뭐 도박했죠. 그러다가 승리인가도 하다가 그렇죠. 맹목 승리를 두둔하고 양현석을 두둔하고 기안84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언론을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슬픈 현실인데 한 번쯤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들을 욕하든지 총을 쏘든지 하라고요. 옆에 놈이 욕한다고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신문 매스컴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가 무지 많죠. 확인도 안 된 거. 관계자에 의하면 그건 기사가 아니에요.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죠. 정확하게. 추측성.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사람들은 그거 잘 걸렸다고 물어뜯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뉴스를 자꾸 접하게 되면요, 내가 피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내가 피곤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짜증나고 불안하고 심장 팍 뛸 때 동물 페이스북에서 그 동물들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귀여운 동물들 뭐 그런 거를 찾아서 보세요.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거를 한 3분, 5분 보고 나서 재보니까 심박동도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가고.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앞에 거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존중해야 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티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동물들, 웃긴 동물들 많잖아요. 귀여운 동물들. 그런 동영상, 사진.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로맨스 소설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에세이가 좋으면 에세이. 아니 교수님 저는 만화체질인데 만화책 읽으세요. 만화책 읽으세요. 지난 학기에 머리 하도 복잡해갖고 삼국지를 읽었거든요. 이따만한 삼국지가 아니라 설민석의 삼국지로 해갖고 단행본 3권으로 나온 거 있어요. 편하게. 그걸 읽는 순간은 편해져요. 빠져서 읽으니까. 자, 빠져서 읽으니까 편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지쳐 있어요. 심신이 지쳐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20대 청춘들은 다 지쳐 있어요. 눈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저 새끼를 이길까 그 고민만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정당한 거라고 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러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번에도 또 방탄소년단 군대 가는 거 연기하고 그게 그렇게 연기를 쉽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는. 개인적으로. 군대 갈 때 되면 다 가야지. 아니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른 사람은 국익에 기여한 거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도로 청소하는 사람은 국익에 기여 안 한 건가? 그 기준이 뭔데? 우리가 법으로 만들었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벌써 국회의원들이 뭐 연기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연기를 해주든가 그러면. 저는 청소하느라고 바쁜데 조금 더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주든가 해야지.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은 경제 논리죠.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폐해란 말이에요. 공정함이 어디까지가 공정함이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해결할 일은 아닐 것 같고 여기서 내가 공정함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흥분하지 말 것. 저도 다혈질이라 흥분하거든요. 흥분하지 말 것.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과연 그랬을까? 이게 맞나? 쓸데없이 댓글 쓰지 말고 댓글을 쓰려면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금 더 조사하고 진보 성향의 신문과 보수 성향의 신문 똑같은 기사를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 걸 무조건 조중동만 보고 페이스북에 누가 옮긴 거 이렇대 그럼 나쁜 새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은 조금 띄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는 우리 대면 수업 때 하고요. 7주차는 대면 수업 한다니까. 어쨌든 흥분하지 말고 나를 존중하면서 내가 나를 존중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어요? 나를 존중하면서 버팁시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걸읍시다. 그리고 뭔가가 있으면 해봅시다. 그리고 읽읍시다. 간단하게 이거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요. 자, 인문관광 세미나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이미 제시를 했고요. 기간 내에 제출을 하시고 목요일 만약에 대면 수업한다면 목요일부터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 시간에 강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끝. 안녕.